안녕하세요. 오일러TV 코딩의 마법사 오일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또 다른 연산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계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계연산자에는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연산자가 있고 동등관계를 나타내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두 변수 A와 B 사이에는 두 개의 등호가 놓여 있습니다. 두 개의 등호가 있다는 것은 A의 값과 B의 값을 비교하는 관계연산자인데, 만일 A와 B의 값이 같다면 두 연산의 결과는 참이 되어 true가 변수 C에 대입되고, 만일 A와 B의 값이 같지 않다면 거짓이 되어 false가 변수 C에 대입됩니다. 이렇게 관계를 비교하는 연산자는 모두 6개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가 B의 값보다 작은가. 둘째, A가 B의 값보다 큰가. 셋째, A가 B의 값보다 작거나 같은가. 넷째, A가 B의 값보다 크거나 같은가. 다섯째, A와 B의 값이 같은가. 마지막으로 A와 B의 값이 같지 아니한가. 컴퓨터는 이진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또는 1로만 표현됩니다. 컴퓨터에서는 거짓을 의미하는 대표값은 0이고 참을 의미하는 대표값은 1입니다. 따라서 두 값에 대한 관계 연산의 결과를 인트 함수로 변환하여 정수로 표현하면 0 또는 1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연산자에서 항상 부등호가 먼저 나온 후 등호가 나오는 곳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수 A와 B를 15와 8로 초기화하였습니다. A가 B보다 큰 것은 참이므로 출력의 첫째 줄에 true를 출력합니다. A가 B보다 작은 것은 거짓이므로 출력의 둘째 줄에 false를 출력합니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참이므로 출력의 셋째 줄에 true를 출력합니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거짓이므로 출력의 넷째 줄에 false를 출력합니다. A와 B가 같은 것은 거짓이므로 출력의 다섯째 줄에 false를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A와 B가 같지 않은 것은 참이므로 마지막 째 줄에 true를 출력합니다. 수학에서 다음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곱셈과 나눗셈의 연산이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계산되듯이 파이썬에서도 곱셈과 나눗셈의 연산이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처리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사칙 연산 말고도 많은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연산자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을 때 어떤 연산자를 먼저 처리할지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화면에는 5개의 연산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는 곱셈과 나눗셈 연산자이고,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는 덧셈과 뺄셈 연산자이며, 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곱셈과 나눗셈 연산을 먼저 처리하는데 곱셈 연산자와 나눗셈 연산자는 동등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등한 연산자 우선순위를 갖고 있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연산 처리를 진행할지 결정하는데, 이것을 결합 방향이라고 합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연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먼저 3 곱하기 9에 대한 연산 27을 계산한 후 다음으로 27 나누기 2의 연산이 진행되어 결과값으로 13.5가 됩니다. 그리고 덧셈과 뺄셈 연산자도 우선순위가 같고 결합 방향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되므로 5 더하기 13.5를 연산하면 18.5가 되고, 다시 18.5 빼기 7을 연산하면 11.5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대입 연산자를 처리하는데, 대입 연산자의 결합 방향은 우측에서 좌측이므로 우측에 있는 값 11.5가 변수 D에 대입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연산자 우선순위와 결합 방향이 있는데 다른 연산자에 대한 우선순위와 결합 방향은 코딩 마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좋으나 만일 연산자 우선순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괄호 처리를 해주어 연산자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연산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기억할지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단원의 마무리로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 1번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은 제약사항이 있는데 변수는 오직 정수형 변수 2개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누적을 위한 변수 썸으로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형 변수 a에 값을 입력받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한 후 먼저 커서가 깜빡이며 입력을 받기 위한 대기 상태에 있을 때 정수 5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누적 결과 5를 출력하고 다시 8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누적 결과 13을 출력하고 다시 7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누적 결과 20을 출력하는 형태로 마지막 줄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의 작성 순서는 입력, 누적, 출력, 또다시 입력, 누적, 출력, 그리고 또다시 입력, 누적, 출력과 같은 형태로 코딩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건문 if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코딩 즐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